상품의 판매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첫 입고 물량부터 넉넉하게 주문하기. 2. 바코드 작업은 중국 공장에 직접 요청해도 되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실패의 우려가 있으니 수입 대행사에 맡기는 게 훨씬 편리하다. 3. 바코드 작업 시작 전 바코드가 잘 찍히는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한다. 4. 가방, 의류 등 섬유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를 제품에 직접 봉제해야 한다. 5. 세트 상품은 그 세트에 특화된 공간이 분리돼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전문 포장을 진행해야 한다. 6. 로켓크로스 글씨가 써진 사면 부착은 직접 프린트하지 말고 스티커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구대리가 이번에 EU 시장 가서 소싱한 상품들이 크로스 입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자, 로켓크로스 상품을 입고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대리와 제가 대화 형식을 통해서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 오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EU에서 본 거 처음 가지고 온 거잖아. 근데 처음 가져온 거 치고는 꽤 많이 했어. 상품이 몇 개였지? 이번에 총 1000개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상품을 1000개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 그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 이제 쿠팡에 입고를 시키면은 광고도 돌려보고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한 1000개 정도는 들고 와야지 중간에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신나게 광고 잘 돌리고 있는데 중간에 품절 나버리면은 그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다 깨지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사실 하다 보면 우리도 처음에 막 깨작깨작 했었잖아. 네, 그렇죠. 깨작깨작 하는데 광고를 시원하게 돌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내가 물건 갖고 있는 거는 한정적이고. 뭐 50개, 100개밖에 없는데 네. 그 광고 돌려봐야 금방 소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내가 들인 돈이 많이 없다 보면 애착도 없어요. 맞아요. 배수의 진을 깔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배수의 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물건을 가져와서 이게 진짜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 광고 잘 먹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잖아.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크로스 상품을 이제 우리가 쿠팡 창고에 입고를 해야 되잖아. 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번에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제가 일부러 한 이틀을 미뤘어요. 인천에는 이틀 전에 도착했는데 일부러 이틀을 미뤘거든요. 왜냐면은 비 예보가 이틀 동안 엄청나게 온다고 해서 제가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제가 한번 비 올 때 입고를 시켜봤더니 박스가 이게 조심한다고 해도 좀 많이 젖어요. 박스가 젖다 보면은 안에 있는 상품들까지 좀 냄새가 배거나 젖거나 그런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그거를 좀 일기예보 같은 거를 보시고 입고 일자를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젖으면 박스 문제가 아니라 상품도 상할 수도 있고 네. 구매 대행할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 온 물건들 그 특유의 냄새가 아, 그쵸. 젖었을 때 심하다. 맞아요. 이번에 바코드 작업은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 지난번에는 사실 가내 수공업으로 사무실에서 다 했어. 네네네. 이번에는 수입 대행사한테 맡겼고요. 제가 처음에 그로스 할 때는 직접 물건 받은 다음에 일일이 바코드 작업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가내 수공업을 조금 제가 피하게 된 이유는 바코드를 중국에서 붙여오면은 그 이제 수입할 때 원산지 표기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안 해도 돼요. 그 바코드 안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어주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별도 표기가 안 해. 바코드 작업할 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 작업을 내가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면은 또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통관을 하는 거는 네네.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쵸, 안 수입 들어오죠. 자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될 거를 바코드에 이제 같이 넣어서 하는 거죠. 바코드를 내가 사무실에서 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원산지 표기 따로 하고 들어와서 또 바코드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일타쌍피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붙이면서 그 바코드 안에 원산지 표기까지 해버리면은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대부분의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요새 크로스 하시려고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크로스도 구매 대행처럼 그냥 기본기 뭐 유튜브만 잘 보셔도 100만 원, 200만 원 수입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보다 보니까 자, 사업자 통관을 할 때는 무조건 원산지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1688 판매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바코드를. 근데 제가 중국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뒤바뀌어갖고 바코드를 붙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다시 그거를 또 작업을 한 거죠.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수입 대행사 거기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깔끔하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통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다가 부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원산지 작업 같은 거 물류 대행사, 수입 대행사, 뭐 배대지마다 좀 다르잖아. 사실은 부가 서비스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지. 네. 근데 이런 부분을 판매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맡기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 이 판매자가 부주의하게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그거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맞아요. 어쨌든 기껏 입고 시켜놓은 거 다시 돌려받았잖아. 그거 제가 다 봤거든요. 완전히 X 고생했다. 네. 그리고 또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코드 작업을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다 시키지 마시고 일단 걔네 바코드 라벨 프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뽑아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 왜냐면은 이게 바코드가 잘 찍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전체 출력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QR봇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휴대폰 어플인데 사진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찍으면은 이게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QR봇으로 네. 직접 생성을 하고 네.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거야? 아니죠. 그거는 생성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 확인만? 네, 바코드가 잘 찍히는지 이게 확인만 하는 아. 거예요. 네. 바코더 그 인식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 그거를 그냥 카메라로만 한다. 그래서 얘네가 사진을 보내주면은 띡 해서 잘 찍히네. 한 번에 찍히면은 인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걔네가 가지고 있는 바코드 프린터라든지 라벨지 있죠. 그게 품질이 좀 안 좋으면은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붙인 다음에 쿠팡에다 입고시키면은 걔네가 한 번에 안 찍히면은 바코드 미인식 그런 사유로 끔찍하네. 전량 회송을 당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테스트로 찍어보고 보내라. 그 사실 이거 네. 바코드 작업은 쿠팡에서도 해주긴 하잖아. 네, 쿠팡에서도 그 서비스가 있어요. 개당 125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원래 그 부가 서비스 할 때 네. 비용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 그게 비용이 든다고 해도 딜만 잘하면은 공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25원이면 꽤 차이가 크죠. 그래 아무리 비용 줘도 내 그쵸. 생각엔 반 이하로 그쵸, 할수 반 있을 것 이하로 같은데.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쿠팡에다 하는 거는 제일 뭐 정확하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비추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금 네. 간보고 싶어서 수입을 하신다면 웬만하면 중국에서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고 번거롭고 네. 비용도 비싸다. 네. 그 이번에 네. 아이템 얘기해도 네, 뭐 시원하게 공개해도 됩니다. 그때 그 이유 시장에서 봤던 네. 그 강아지 반려견 용품 뭐 그런 강아지 그런 가방 같은 거잖아. 네, 가방 같은 거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의류, 자파 뭐 이런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네네네. 원산지 표시는 보통 원래 스티커로 많이들 하잖아. 네네네. 각인을 하거나. 네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 네, 이제 가방이나 의류 같은 그 직접 착용하는 섬유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스티커 형식, 스티커나 바코드 아까 바코드에 넣는다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에다가 헤어 라벨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기 뒤에라든가 이렇게 봉제를 해야 돼요, 실로. 봉제를 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세관에서 이제 통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이제 통관할 때 네네. 표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네. 것들은 이제 스티커로 어느 정도 대체할 네네. 수 있지만 네. 가방, 의류 이런 네네. 섬유 제품 섬유 같은 제품들. 경우는 네. 봉제가 무조건 돼 네.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여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패션 자파 이런 거를 많이 하실 건데 이거 모르고 가져왔다가 통관이 안 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세관에서 우리나라 분들 인건비를 주고 이 작업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염두를 하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로스 상품을 많이 보다 보면 세트로 구성된 그런 상품이 많잖아. 많죠.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 이제 세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인데 패키징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상품이 뭐 2개짜리 세트다.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박스에다가 2개를 그냥 담아놓는 정도면 안 되고 특화된 세트 전문 그 패키징을 요구를 하거든요, 쿠팡에서. 예를 들면은 박스인데 이 안에 박스가 이제 구획으로 딱 나눠져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전문화된 포장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한 박스에 2개가 담겨져 있다고 그거를 세트 포장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쿠팡에서. 약간 설명이 조금 어렵긴 그렇죠.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어요. 전자제품을
쇼핑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으면 여기 핸드폰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충전선, 그다음에 충전기, 뭐 기타 부속품들 들어가는 게 다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오케이. 전문화된 포장. 그게 이제 반려당하신 분들이 꼼수로 포장지에다가 박스에다가 그냥 프린팅 해갖고 막 전문 포장이다 이렇게 하셔봤자 무조건 반려당하거든요. 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이 또 뭐가 있을까? 입고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최근에 좀 정책이 바뀌긴 했는데 그로스에 입고할 때 로켓 그로스라고 써있는 그 딱지 있잖아요. 그거를 A4로 뽑아서 사이드 4면에다가 테이핑을 해서 보냈었는데 그건 이제 규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권장은 그거를 붙이는 게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보통 초보분들이 프린터로 A4지로 해서 뽑아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요. 근데 그것도 엄청 박스가 많아지면 일이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데서 로켓 그로스 딱지 이렇게 치면은 스티커로 팔아요. 자, 여기 화면 띄우겠습니다. 네, 스티커. 그 스티커를 그냥 탁탁탁탁 붙이는 게 훨씬 손이 덜 갑니다. 이제 정책이 바뀐 거라 확인은 해봐야 돼요. 네. 진짜 안 붙여도 그냥 입고가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붙여야 되는지 그건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붙여야 된다면 스티커를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싸고 오히려 훨씬 편하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